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에요. 사는 곳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 금방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물론 내용만 들어도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기도라고만 해둘게요. 현재 저는 결혼을 약속한 착하고 멋진 남자친구와 2년째 교제 중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만난 전 남자친구 소식을 얼마 전에 들어서 여기다 한번 제보해 보려고요. 사실 대부분 결혼한 분들이 올리는 곳이라 제 사연이 과연 소개가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렵니다. 거기다 내용도 좀 더럽다면 더러울 수 있는 변태에 관한 이야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제 소개부터 해볼게요. 전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유도를 했었는데 쑥쑥 자라는 친구들에 비해 제 키는 좀처럼 클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저보다 한참 실력이 모자라던 애들에게 체력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키 차이는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유도는 리치와 신장이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 때문에 수업은 거의 자는 시간이었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제일 먼저 찍고 나올 정도로 성적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운동하는 애들 성적은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터라 전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해봤지만 겨우 중위권이 최선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 저와 자주 어울려 다니던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남학생 2명에 여학생은 저까지 총 4명, 다 합쳐서 6명이었어요. 학교 마치면 같이 노래방도 다니고 주말이면 시내에 모여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닐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번 제 사연의 주인공 2명 다 이 6명 안에 있습니다. 한 명은 전 남자친구, 180이 넘는 키에 주먹만한 얼굴, 거기다 조각처럼 생긴 이목구비까지 공부는 그럭저럭 잘하고 운동까지 잘하던 전 남친은 대부분 여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다른 여학교에서까지 전 남친 얼굴 보러 올 정도로 인기가 좋았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제 친구는 일단 처음에만 저랑 친했고 1년 후에는 거의 원수 사이가 돼버린 앤데 공부 잘하고 외모도 나름 준수하고 특히 집이 엄청 잘 사는 말 그대로 엄친딸이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은 이간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 제게 같은 중학교 출신이었던 애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편의상 미애라고 할게요. 너 미애 조심해야 해. 걔 있잖아. 자기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애들 가만히 안 둬. 어떻게 해서든 뒤에서 양쪽 뒷담화 까면서 갈라놔야 직성이 풀리는 애거든. 너도 조심해. 나 같으면 거리를 좀 둘 거야. 또는 내 친구가 걔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내 친구한테 고백했는데 그날 이후로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소문들 쫙 퍼뜨려서 결국 전학 갔잖아. 그 애 완전 악질이야. 등등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했지만 그때만 해도 전 너무 순진했어요. 제 친구의 소문 같은 건 신경 안 쓰는 게 오히려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고 전 그 애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실제로 미애는 정말 겸손하고 친절한 아이로 보였기에 더더욱 그런 이야기들이 그저 질투심에서 비롯된 헛소문이라고 치부하고 말았는데 그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죠. 앞에 말씀드린 전 남친이 하고 많은 여자애들 중에 저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고 같이 어울려 다니던 저랑 친한 여자애들에게 저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지 물어본 게 화근이 되었죠. 미애 역시 제 전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오빠랑 저 이렇게 둘을 키우고 계셨는데 시내에서 옷가게를 하셨죠. 원체 성격이 털털하고 직선적인 엄마는 특유의 시원시원한 장사 수완으로 제법 돈을 많이 버셨는데 하루는 학교에 우리 엄마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뭐라더라. 옷가게는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는 밤에 유흥업소 마담을 해서 돈을 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제가 우리 엄마 친딸이 아니라 술집 손님과 바람을 피워 나왔다는 진짜 확인할 수도 없는 소문들이 퍼졌고 분노한 저는 학교를 전부 쥐잡듯 뒤져서 소문의 근원지를 알아냈는데 역시나 미애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전에 미애에 대한 경고들이
바로 생각이 났거든요. 전 미애에게 당장 네가 퍼뜨린 헛소문들 다 주워 담으라고 일일이 애들 찾아다니며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왜 그랬는지도 말하라고 하니 미애는 코웃음을 치며 내가 미쳤니? 어차피 내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해? 모르지. 소문들이 사실이라서 네가 더 난리치는 것 같은데 나는? 하고 깔깔깔 웃는 겁니다. 전 순간 욱해서 몇 대 때렸고 교무실로 끌려가 엄청나게 혼났죠. 애초에 왜 싸우게 된 건지 그리고 왜 미애를 때린 건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어떤 선생님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공부도 별로 못하는 제가 돈 많은 부모를 둔 모범생 미애를 때린 거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은 그 자체로 근절돼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왜 그랬는지는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선생님들 모두 저를 양아치 취급하며 혼내기 바빴고 전 그렇게 함께 어울려 다니던 무리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전 남자친구가 그랬답니다. 저 없으면 자기도 함께 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을 전해 듣자마자 전 정신 나간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전 남친과 사귀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미애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전 그 방법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고 전 남친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미애는 열받아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전 상관 안 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였고 곧 졸업하니까 말이에요. 헌데 정작 문제는 미애가 아니라 전 남친이었는데 이놈이 완전 변태에다가 양심도 없는 놈이었던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잘생겼다 추켜 세워주니까 아주 지가 최곤 줄 알고 저에 대한 배려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그동안 어떤 여자친구들을 사귀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저한테 뭘 사달라고 부탁을 하대요. 어차피 좋아서 사귄 게 아니니 그런 부탁들 모두 거절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전 남친에 대한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겉은 멀쩡해도 왜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별로인 느낌 말이에요. 전 남친이 딱 제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들 전 남친을 좋아한다 어쩐다 할 때도 전 아무 느낌이 없었고요. 그런 제가 전 남친과 사귀는 동안 뭐 하나 그놈이 원하는 걸 해준 게 있었겠어요? 결국 우리 둘은 서서히 거리가 멀어졌는데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그놈의 변태적인 요구 때문이었어요.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전 남친은 발패티슈였더군요. 그때는 몰랐죠. 그냥 이상하고 역겨운 부탁을 한다고만 생각했지 심각하게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모를 나이기도 했고요. 패티슈라는 게 뭐냐면 특정 부위에 집착하는 현상인데 그 부위 말고는 성적으로 흥분을 못 느끼는 일종의 정신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남친에게 성적 흥분을 주는 부위가 발이었고 사귀기로 한 지 2달 정도 되었나. 그때만 해도 길을 걸을 때 손만 잡은 게 전부였던 저희였는데 자꾸 전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피곤하지? 내가 발 마사지 진짜 잘하는데 해줄까? 이거 받으면 잠도 잘 오고 공부도 잘 돼. 한번 맡겨봐. 그때는 함께 독서실을 다닐 때였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틈만 나면 발 마사지를 해준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거절을 했는데 워낙에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 한 번 해달라고 제 발을 내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발을 만질 때 그놈의 표정을 말이죠.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개슴츠레한 눈을 해가지고는 마치 희열에 가득 찬 듯한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전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바로 발을 빼버렸죠. 그랬더니 무슨 발정난 개새끼처럼 혼자 오바해서 난리를 치길래 전 기겁해서 도망갔고 바로 헤어졌네요. 제가 여자친구로 하나도 마음에 들게 해준 게 없는지라 그놈도 옳았구나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미애가 절 찾아와서는 너 동호랑 헤어졌다며? 벌써 소문 다 돌았어. 하긴 너 같은 게 동호 여자친구라는 게 말이 되니?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전 순간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근데 너 동호 좋아하지? 내가 동호 꼬시는 방법 알려줄까? 발 마사지 해달라고 부탁하면 100% 둘이 사귈 수 있을걸? 믿던 안 믿던 그건 네 자유지만 제 말을 듣자마자 어안이 벙벙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길래 그냥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방법을 쓸 줄은 몰랐는데
며칠 뒤에 둘이 사귄다고 난리법석을 떨더라고요. 미애와 저는 같은 반이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전 남친을 불러 저 들으라는 듯이 왜? 전 여친이 이런 것도 안 사줬어? 무슨 그지를 만났나 봐. 누군지 몰라도 넘볼 수 없는 걸 욕심냈나 보네. 라면서 제 속을 긁으려 별말을 다 하던데 전 진심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남자를 자기한테 빼앗겨 속상해할 거라 생각하는 미애가 불쌍하고 애처롭기까지 했거든요. 진짜 차라리 분하고 슬픈 척 연기라도 해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거기다 미애는 벌써부터 옷도 사주고 모자도 사주는 등 아주 호구짓을 자처해서 하는 미애를 보며 전 내심 통쾌했습니다. 전 남친의 실체를 아는 저로서는 그 둘이 곧 헤어질 거라 예상했고 그렇더라도 나름의 복수는 한 거라 생각했는데 미애와 전 남친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쓰레기들이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둘은 헤어지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신기했어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번의 고등학교 동창회를 거치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그건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여기저기 이간질로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은 게 딱 걸려버린 미애는 자신의 정체를 다 들켜버려 동창회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고 그나마 친분이 있는 몇 명의 애들이 종종 미애와 전남친의 근황을 전해주었는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전남친 그놈은 아예 대놓고 미애 등에 빨대를 꼽기로 했는지 대학도 포기하고 무슨 배우 한다고 연기학원을 다닌다는데 생활비며 학원비 모두 미애네 집에서 대준다고 했고 그마저도 놀러 다닌다고 빠지고 술 마신다고 빠지고 그러다 미애네 집에서 모든 지원 끊어버려 할 수 없이 미애가 살고 있는 집에 동거하며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골 때려요. 전 남친이 발페 티쉬가 있다고 했죠? 그 변태성이 어디 가겠어요. 알고 보니 미애랑 사귀면서 진짜 무수한 변태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킹을 신은 상태에서 오직 발로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건 기본이고 나중에는 더 과감해져 공공장소에서조차 서슴없이 발 마사지를 하며 남들은 모르는 쾌감을 얻으려 했던 전남친은 도가 지나치다 못해 미애네 집에 놀러가서도 몰래몰래 미애 발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미애가 그러더래요. 자기도 처음엔 너무 싫었다고 하지만 전남친을 놓치기 싫어 하나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자기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그쪽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진짜 남자든 여자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과감해진 전남친이 급기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몰래 몰래 탁자나 식탁 밑으로 들어가 미애 발을 만지기도 하고 혀로핥기도 했다는데 사건이 터진 거죠. 미애네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맞은편에 미애 엄마와 미애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 전남친과 미애 아빠가 앉아 있었는데 평소처럼 바닥에 뭘 떨어뜨린 척하며 허리를 굽힌 전남친이 빠르게 미애의 발인 줄 알고 하여튼 그 발이 바로 미애 엄마의 발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멀쩡하게 밥을 먹는데 누군가 자기의 발을 핥는다면 진짜 기절하지 않을까요? 기겁을 한 미애 엄마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애 아빠는 미애와 전남친을 추궁했고 참을 대로 참았던 미애가 다 털어놓자 미애 아빠가 전남친을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는데 아주 간병신을 만들어놨대요. 너무 심하다 싶은 미애와 미애 엄마가 경찰까지 불렀다는데 지가 한 짓이 있으니 합의를 해주고 그렇게 미애와 헤어졌다고 해요. 그동안 미친놈 하나한테 별의별 짓을 다 당하면서도 좋다고 헤헤거리며 사귄 걸 알게 된 미애네 부모님은 그 길로 그동안 지원해주던 생활비 다 끊었고요. 직장 구합내하며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미애와 전남친은 둘 다 백수였고 둘 다 파트타임 알바나 가끔 하면서 모자라는 생활비는 집에서 탔었다는데 솔직히 미애네 부모님도 문제가 참 많다고 봐요.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진작에 알아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말이죠. 그리고 소식이 끊어져 버린 전남친의 최근 근황이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 퍼졌는데 한때 뭉쳐 다니던 우리 6명 중 전남친을 제외한 나머지 남자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좋은 대학 나와 현재 강원도에 있는 모 공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 남친이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왔고 만났답니다.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더래요. 예전에 조각 같은 얼굴은 술에 찌들어 있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지 피골이 상접해였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들어보니 미애와 헤어지고 몇 번의 배우 오디션을 보긴 했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전 남친에게 돌아갈 자리는 아예 없었는데 한 기획사 매니저가 관심을 보였대요. 그래서 따라간 곳은 배우의 꿈을 길러주는 곳이 아니라 여자들 술 따라주고 비위나 맞춰주는 호스트바 같은 곳이었고 먹고 살아야 하니 시작한 그 일을 몇 년 동안이나 했다고 하더라는군요. 그마저도 돈을 버는 족족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결국 패급 호빠 선수가 된 전 남친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서 그러려면 현재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 진빚 2천만 원을 갚아야 길이 보인다고 하더래요. 당연히 제 동창 녀석을 찾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그 친구도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만큼 바보는 아니라 그냥 밥 사주고 용돈 좀 챙겨줘서 보냈다고 하는데 진짜 사람 팔자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니에요? 한때 우리 학교 여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잘나가던 전 남친이 호빠전전하는 폐인이 될 줄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 일하면 지가 그렇게 원하는 여자들 발은 실컷 만졌겠네요. 아무튼 저와 우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미애나 제게 변태짓 시도하다 헤어진 전 남친 놈이나 둘 다 그런 꼴이 되었다니 사람 인생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왜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요. 오늘은 그 말이 절실하게 와 닿는 날이네요. 정말 누가 보던 안 보던 제대로 살아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누구에게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